사람의 시선을 끄는 데는 어떤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건널목을 건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가리키는 사람이 3명으로 늘자 사람들이 하나 둘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뭐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요. 저도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같이 쳐다보게 되던데요. 이것은 어느 심리학자의 하늘 올려다보기 실험인데요. 군집의 동조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외경을 바꾸었을 뿐 달라진 것 없는 만둣가게. 장사에도 적용되는 군집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사람들은 두 곳 중 어떤 곳을 선택했을까요? 가게 앞에 묶어 있어서 맛있어 보여요. 깔끔하니까 위생적인 느낌도 들었고 직접 만든 손만두. 그리고 위에는 또 깔끔하고 좀 넓어 보이네.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 아래에는 치밀하고 과학적인 법칙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진열의 법칙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옛 속담이 있죠. 상품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점포를 더 아름답게 하는 비밀이 바로 어떻게 진열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좋은 상품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쑥쑥,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눈길을 끄는 가게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 지나가던 고객의 발걸음도 되돌리게 하는 장사 고수의 진열 노하우.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상품 진열 전문가 이랑주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랑주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똑같은 걸 팔아도 더 높은 매출을 올리는 특별한 비밀을 알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상품 진열과 매출이 그렇게 큰 관계가 있나요? 그럼요. 엄청 관계가 많죠. 이 상품 진열을 할 때는 진열뿐만 아니라 색상, 빛, 동선, 집게 높이 이런 모든 요소들을 포함해서 진열을 하기 때문에 매출과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죠. 아, 그렇군요. 빨리 배워서 이 매출을 쑥쑥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랑주 강사님과 함께하는 첫 시간입니다. 어떤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주실 건가요? 자, 매출을 올리려면 첫 번째로 우리 매장을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장을 기억하게 만들고 오게 만드는 색상의 반복, 우리 매장을 기억하게 하는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우리 가게를 기억하게 하는 비법, 과연 뭘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알찬 강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품 진열 전문가 이랑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좋아 보이는 진열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유행이라서, 고가라서, 제품의 질이 좋아서, 혹은 광고를 많이 해서 등등이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단순한 것에 현혹되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죠. 왠지 모르게 잘 될 것 같은 상품이나 가게에는 반드시 좋아 보이는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전통시장의 제품이 고객들의 눈에 즉시 띄고 사람들의 손에 즉각 선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에 해답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색, 빛, 동선 등 시각을 비롯해 인간의 오감에 작용하고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소들을 통해 전통시장의 제품과 판매하는 공간을 좋아 보이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노하우와 비밀이 지금껏 답답했던 많은 것들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의 한 시장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요. 악세사리 가게 사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매장을 오픈했는데 다른 점포보다 눈에 띄지도 않고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 드는데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 매장을 한 번만 방문해 달라고 손을 잡고 막무가내로 매장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사장님 손에 끌려서 매장에 가서 현장을 보니 저는 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매장의 간판은 푸른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고 상호는 검정색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집기는 짙은 갈색과 핑크색, POP는 노란색과 초록색. 거기에다 흰 천정엔 푸른색 테두리 조명까지 두르고 있었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매장에서 쓰인 색이 무려 7에서 8가지에 달했습니다. 각기 다른 색상이 내는 소리가 섞여서 매장에는 정말 정신없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매장에는 이렇게 멋있는 보석들이 많아요 라고 해도 지나가는 고객들이 쳐다볼까 말까인데 어떻게 여러 소리가 섞여 정신없는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고객이 회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장에서는 제품이 소리를 내야 하는데 어지러운 색상의 소리에 묻혀 보석들이 내는 소리는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공허한 메아리처럼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매장 밖으로 나와서 전체 상가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바쁘게 통로를 지나가는 고객들이 고개를 휙휙 돌려 어떤 매장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곧잘 그 매장 앞을 기웃기웃하더니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매장 안에는 이전 매장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두 매장은 남대문 시장에서 가져온 거의 비슷한 상품을 팔고 있었는데요. 한 매장은 손님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한 매장은 손님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손님이 많은 이 매장은 3의 법칙을 실천하고 있는 매장이었습니다. 간판은 연두색, 들어가는 입구의 발매트도 연두색, 제품을 걸어둔 소도구도 연두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쯤이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마 대충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게에는 고객에게 잘 어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제 색상을 선정해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로를 많이 지나가는 소비자들의 연령대와 라이프 스타일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흔히 액세서리 가게에서 많이 사용하는 보라색을 쓰려고 하니 옆 가게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노란색이 섞인 밝은 연두색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의 주제 색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노출시킵니다. 점포의 일관성 있는 색상 전략은 많은 고객들의 발걸음을 잡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색상만 반복했다고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상품이라면 주제 색상을 반복하지 않은 점포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주제 색상을 선정해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각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3의 비밀을 밝힌 실험이 있는데요. 한 남자가 건널목을 건너다가 갑자기 한가운데 서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빨리 건너는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죠. 그런데 또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나서 원래 서 있던 남자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가리킵니다. 몇몇 사람들이 힐끗힐끗 보고 지나가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가리키는 사람이 3명으로 늘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서서 하늘을 함께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손끝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3명이 그렇게 서 있으니 막연히 무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따라 바라본 것이죠. 이 실험은 바로 심리학자 밀그램이 1969년에 뉴욕 한복판에서 실시한 하늘 올려보기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이 실험으로 효과적으로 군집의 동조를 얻기 위한 채소의 숫자는
3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3번 이상 반복하면 지나가는 고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 매장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두부 매장의 이 3의 법칙을 이용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매출이 무려 100%나 신장하였습니다. 여기 리뉴얼 전의 모습인데요. 여기저기 색상이 섞여 있어서 정신없어 보이죠? 파장이 다른 색상에 섞여 있으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 색상을 정하고 반복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초록색을 모두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초록색을 주제 색상으로 선정하고 반복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음식을 파는 곳에서 초록색이 너무 많으면 식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조 컬러로 붉은색 조명관과 샤시 프레임을 붉은색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유니폼이 붉은색이었으면 더 금상첨화였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을 걷어내고 주제색인 초록색과 붉은색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강력한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브라질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이 3의 법칙을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는 과일 가게를 만났습니다. 간판은 연두색과 짙은 초록색이었는데요. 직원들의 유니폼과 모자에도 같은 색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진열할 때 쓰는 잎사귀까지 초록색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 옆 가게에는 노란색과 파란색을 3번 이상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매장 모두 눈에 확 들어오고 고객들의 발걸음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죠. 여러분 예습해 오세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오늘 배운 거 꼭 복습하세요. 똑같은 내용을 예습,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복습으로 3번 이상 반복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3번 반복해서 공부한 것들은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학을 전공하신 선생님께서도 기억의 숫자 3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모든 것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장기 저장소에 다른 한쪽으로 치워두었다가 특정 이미지를 보았을 때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빨리 각인시키기 위해 주제 색상을 정하고 곳곳에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는 많은 브랜드 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브랜드들은 확실한 주제 색상이 있고 그 색상을 곳곳에 3번 이상 반복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주제 색상을 간판, 유니폼, 발매트, 쇼핑백 등에 3번 이상 반복해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객들은 우리 매장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도심의 한 식당. 생선 하나로 승부를 걸고 있는 생선구이 전문점입니다. 가게 이름처럼 청년 사장의 꿈이 피어나는 곳인데요. 낮에는 든든한 한 끼 식사, 저녁엔 맥주 한 잔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유독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인테리어 때문입니다. 하얀색의 기본 바탕에 상품의 싱싱함을 표현하기 위한 포인트로 파랑색을 선택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파란색 중에서도 약간 그 하늘색 파랑을 썼거든요. 이게 이제 바다를 연상시키는 그런 색깔이고 그런 어떤 싱싱함을 또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유의 비린내로 조리 과정이 번거로운 생선 요리를 팔겠다는 사장님의 아이템 선정은 적중했는데요. 바다를 닮은 파랑색을 주제 색상으로 반복하면서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도 성공합니다. 오픈한 지 1년도 안 되었지만 깔끔한 인테리어가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으며 벌써 단골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되게 독특해가지고 되게 눈길이 많이 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의 구로시장입니다. 이곳에 소문난 된장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눈에 보아도 된장 파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메주가 주렁주렁 열렸기 때문이죠. 메주로 장을 담는 집이라 그 어떤 신뢰감도 있죠. 직접 이제 메주를 보시고 이 집은 정말 장을 담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도 있고 손님들이 이제 어떤 이런 거를 보고 마케팅으로 또 와서 또 하시기도 하고 또 장을 담는다고 또 사가도 보시기도 하고 그래요. 상품의 핵심 이미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면 제품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사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요. 장류는 시골에서 OEM 방식으로 주문 생산하고 절임류는 직접 만들어 팔고 있다고 합니다. 손님 찾아올 때 어느 집 찾아오라 그러면 몰라요. 근데 거기에 뭐 모자 이렇게 뭐 주황색 옷 입고 또 메주 걸어져 있는 집 하면은 그래서 이제 찾아오시더라고요. 열심히 조금 그런 거에는 먹는 걸로는 절대 장난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고객의 발길을 이끈 소문난 된장집. 더불어 눈에 띄는 상품의 진열이 15년간 한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한 또 하나의 비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게의 핵심이 되는 이미지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점포를 기억하게 하는 비법입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제 색상과 이미지를 반복할 때 그 효과는 단순히 보기 좋다 수준을 넘어서 소비자의 기억을 사로잡게 되는데요. 이것이 매출로 이어진다는 사실, 우리 전통시장 상인분들 잊지 말아야겠죠?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주제 색상을 3번 반복해서 고객들의 발걸음을 잡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바로 실천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인분들이 자신의 가게와 맞는 주제 색상을 고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주제 색상을 정해야 할까요? 모든 색은 맛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푸른색은 좀 맛이 없게 느껴지고요. 붉은색과 노란색은 좀 맛있게 느껴지죠. 그런다고 푸른색이 쓰일 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방송이라든지 뉴스 뒤에 보면 이렇게 배경색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뢰를 주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7가지 색상을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면 푸른색은 정밀, 전자, 기계 이런 업종에 잘 맞고요. 붉은색과 노란색, 주황색은 먹거리 쪽에 적합한 색이고요. 보라색은 패션, 그리고 초록색과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에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맞춰서 주제 색상을 선정하고 그거를 간판에서부터 발매트, 유니폼, 쇼핑백까지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네. 또 색상을 반복하는 것 외에도 우리 가게의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또 있을까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많죠. 색상을 했는데 옆집하고 색상이 비슷해요. 그러면은 곤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패턴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장사의 비밀이 사선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수직 패턴이 될 수도 있고 뭐 꽃무늬 패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패턴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소재 뭐 전통시장에 가보면은 된장 이렇게 직접 담아서 파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항아리들을 3번 이상 반복해서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색상 외에 소재나 패턴을 활용하셔서 반복하셔도 됩니다. 네, 색상과 또 패턴, 소재를 잘 활용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또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랑주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장사의 비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색상의 반복은 땡땡의 원리와 같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강의 중에 색상의 반복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반복해야 기억나는 거라면 복습의 원리와 같다? 그럼요. 복습 그게 좋죠. 아닐까요? 네.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네.
합창의 원리와 같다. 우리가 뭔가요? 한 명이 노래하는 것보다 합창이 어때요? 훨씬 소리가 강하고 웅장하고 멀리까지 가잖아요. 색상도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한 번 쓸 때랑 여러 번 반복해서 쓰면 더 멀리 가고 더 웅장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고객들을 끌어다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색상의 반복은 고객을 끌어다니는 합창의 원리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한 색상을 반복 사용하면 전달력이 강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상인분들이 잘 응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밀을 살펴볼까요? 가게를 기억시키려면 땡땡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게를 기억시키려면 추억을 만들거나 또 인연을 만들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좀 제 경우에는 훈남 종업원이 있으면 그렇게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아, 예,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닌가요? 정말 좀 훈남 종업원 같은데 심벌 마크요? 마크를 만들어라. 아까 제가 뭐 색상도 얘기하고 소재도 얘기하고 패턴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특정 브랜드 딱 생각해보면 심벌 마크가 떠오르는 브랜드들 되게 많죠. 신발 브랜드도 있을 거고요. 네. 그쵸, 뭐 음료 브랜드도 있을 텐데 제가 최근에 전통시장에 김 가게를 하나 갔었어요. 네. 근데 심볼 마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김 굽는 아주머니가 엄청 달인에다가 미소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의 얼굴을 심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심볼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 이후로 매출이 2배가 오르셨대요. 그리고 미소 아주머니 찾아왔다고. 그것처럼 상호 글보다는 이미지가 훨씬 더 전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심볼이라든지 이미지를 만드시면은 기억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게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심벌 마크를 활용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비자가 기억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억에 남는 가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객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고민하고 계실 많은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전통시장 가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고 상인분들도 되게 많이 만나는데요.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더라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게 밖으로 딱 나와보셔가지고요. 아, 3번 이상 반복됐는지 한 번만 체크해 보시고 안 돼 있다면은 당장 실천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또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장사의 비밀을 공개해 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재밌고 알찬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색상의 진열의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상품진열 전문가 이랑주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게를 대표하는 주제 색상을 3번 이상 반복해서 활용하기. 이 작은 변화로 고객이 우리 가게를 기억해서 자주 찾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색상 진열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